더거나 지연이 어디쯤 왔다고 하니? 거의 다 왔대요, 엄마. 오늘 같은 날은 시간을 잘 지켜야지. 차가 많이 막혔다고 하네요. 서울 시내 차 막히는 게 하루 이틀 일이야? 미리 계산해서 나왔어야지. 지연이 걔도 참. 원래 여자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잖아.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난 뭐 여자 아닌가? 그래도 3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죠. 그날은 아들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사돈될 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지 않아 30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차라도 드실래요? 제가 준비해달라고 할까요? 됐어. 곧 도착한다면서. 기쁜 날인 건 틀림없었는데요. 왠지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러게 내가 좀 일찍 준비하라고 했잖아. 아버님하고 어머님 30분이나 기다리셨단 말이야. 도착했는지 예비 며느리 말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이라고 벌써부터 눈치 보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런 건 남자 쪽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라고.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고. 일부러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던 건 아닙니다.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공간이어서인지 예비 사돈가족들이 나누는 얘기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뭐? 남자 쪽에서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사부인 같아 보이는 여자 말에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슬슬 올라오던 터였는데 말입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말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차 막히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런 날은 시간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전 예비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눈치 주는데도 모르는 척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결례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결례라뇨. 아닙니다. 서울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도로 상황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어색해진 분위기를 사돈 어르신과 남편이 얼른 수습을 하더군요. 사부인은 제 말에 뾰로통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느라 지치셨을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할까요? 예, 그러시죠. 기다리시느라 배고프셨죠? 아닙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와서 그런지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지런하신가 봅니다. 전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나오느라 주스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아유, 그럼 배 많이 고프시겠는데요. 도거나 뭐해. 얼른 식사부터 주문해. 남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그런대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박서방, 메뉴 뭐 있어? 나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 거 알지? 그럼요, 장모님. 그래서 이 식당으로 예약한 겁니다. 여긴 유기농 재료 아니면 안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정말 꼴불견이다 싶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와서도 유기농 타령이라니요. 전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유별나겠구나 싶어 사부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이 쩍 벌어졌어요. 꿈에서조차 보고 싶지 않던 그 얼굴이 버젓이 제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까? 당신 고말숙 맞지? 고말숙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돌리고 있던 사부인이 놀란 토끼 눈이 돼 절 쳐다봤습니다. 맞네, 고말숙. 나 기억 안 나? 당신이 누군데? 하,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당신은 아주 잘 살았나 봐. 아니지,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하는 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아하,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겠다. 그럼 이 이름 들으면 기억이 나려나? 전병수. 설마 전병수까지 모른다고 오리발 내미는 건 아니겠지? 사부인의 얼굴이 놀라움과 충격으로 굳어지더군요.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말까지 더듬는 거 보니까 당신이 지은 죄도 모조리 생각이 났나 보네. 죄라니! 당신 말 조심해. 뭐? 말 조심해? 결혼 앞둔 남의 남자 유혹해서 임신까지 했던 상간녀가 할 소린 아니지 않아? 뭐라고? 이게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당신도 당신이 한 짓이 나쁜 거라는 건 알고 있나 보네? 나 그런 적 없어. 하늘로 손바닥을 가려. 당신이 한 짓 나 말고도 아는 사람 있다고. 증거 있어? 내가 당신 남자 뺏었다는 증거 있냐고? 지금 당신이 자백했네. 내가 언제 내 남자를 뺏었다고 했어? 결혼 앞둔 남의 남자 뺏었다고 했지. 그런데 당신이 바로 자백을 했네? 뭔 개소리야! 말장난하지 말고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그래? 그럼 지금 여기서 밝혀볼까? 네 남편이랑 딸이 보고 있는데? 어디서 협박질이야? 밝히긴 뭘 밝혀? 너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 무고죄야. 감옥 간다고. 감옥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가야지. 후회하지 마. 난 당신이 수습할 기회를 줬으니까. 없구나 증거? 아니, 있어. 저기. 전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어쩌다 일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뭐? 순간 상간녀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전 똑똑히 봤습니다. 네 딸이 증거라고. 지연이 친부 지금 네 남편이 아니잖아. 제 말이 폭탄이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야! 너 입 닥치지 못해? 지연이가 왜 우리 남편 딸이 아냐? 지연이 틀림없는 친딸 맞다고! 사부인은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 가만히 있는 거야? 설마 저 미친년 얘기를 믿는 건 아니지? 사부인이 날뛰기 시작하자 사돈 어르신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랑 내 딸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매력이 없어서 뺏긴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사돈 어르신이 나가니 그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러니 그 인간이 너 지긋지긋해했던 거야. 40년도 다 된 일을 여태 못 잊었어? 이렇게 숨막히게 구니까 남자들이 널 싫어하는 거라고. 그 여잔 한 대 칠 것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세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잘못했으면 먼저 용서를 비는 게 사람 도리입니다. 순간 남편이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일어나. 이 여자 말 더 들을 것 없어. 도건아, 너도 가자.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아들을 재촉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아들도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아들에게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왜?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엄마? 아들은 궁금한 걸 용케 잘 참고 있었던 거죠. 그래,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너도 알 권리가 있지. 앉아봐. 거실에 앉아 전 40년 아프고 억울했던 과거사에 대해 아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텐 첫사랑이었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지. 말끔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얘기를 시작하니 다시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때문이 아니고요. 뻔뻔스럽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였죠. 자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니.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됐었는데요. 갑자기 남친이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가 필요하단 건데? 넌 여자라서 남자 마음을 몰라. 결혼하면 이제 가장인데 당연히 마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럼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다들 빨리 날 잡자고 하시는데 이제 와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사정하는 거잖아.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달라고. 어처구니 없었지만 진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결혼 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던 거였어요. 고선영 씨? 모르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남친에 대해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말이죠.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됐었죠. 나 전병수 씨 아기 가졌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 참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나 지금 임신 중이라고요. 순간 충격으로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군요. 병수 씨가 얘기 못할 것 같아 내가 얘기해 주러 온 거예요. 우리 병수 씨 마음 약한 거 알죠? 뭐? 우리 병수 씨? 설마 내가 애까지 가졌는데 우리 병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건 아니죠? 병수 씨가 그러는데 당신이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했다던데? 뭐라고요? 병수 씨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왜요? 자존심 상해요? 병수 씨랑 난 서로 숨기는 게 없거든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병수 씨 좀 놔줘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기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분위기만 보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약혼녀 같았습니다. 전 곧바로 남친에게 달려가 사실을 확인했어요. 우리 회사 격리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너 결혼 미루자고 한 거였니? 남친의 침묵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너 저질이구나.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어쩐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더니 바람 피우느라 피곤했던 거였어? 바람이라니. 엄밀히 얘기하면 바람은 아니지. 사실 너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뭐? 아니, 자기가 자꾸 바람 피웠다고 하니까. 야, 너 이것도 바람이야? 결혼 앞두고 딴 여자 임신시킨 게 바람이 아니고 뭐니? 그리고 그 여자 자기가 마치 네 약혼녀라도 되는 것처럼 굴더라? 남의 남자 뺏은 상간녀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기야,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어? 뭐? 이성적으로 얘기하자고? 야, 바람 피웠으면 잘못했다고 비는 게 먼저야. 어디서 이성적이라는 얘기를 해? 그렇게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당연히 충격이 컸죠. 남자란 종자를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의 첫사랑이긴 했지만 먼저 사귀자고 한 건 남친이었거든요. 남친이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시켰단 말에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었죠. 선영 씨, 마음 독하게 먹어요. 선영 씨가 이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때 힘이 돼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전 남친의 친구였는데요.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던 남편이 절 위로해줬던 거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데 전 남친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나갔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선영 씨한테 이 소식은 꼭 전해야겠다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소식요? 병수 그 자식, 그 여자한테 차인 모양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건데요? 상간녀랑 헤어졌으니 그 인간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던가요? 그 얘기 전하려고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선영 씨가 혹시나 만나겠다고 해도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선영 씨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회사 경리랑 말입니다. 병수 말로는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자기 일처럼 화를 내는데 속이 후련했습니다. 선영 씨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저도 병수 그 자식 하는 짓이 하도 더러워서 안 만납니다. 그럼 아기는요? 그 여자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친구들한테 전해들은 얘기라서요.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극간 인간들 그냥 똥 밟았다고 툭툭 털어버리고 선영 씨도 자기 길 가셔야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던 충고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도 컸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죠. 엄마, 장모님이 엄마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하지? 장모님이 그 남자랑 헤어지고 바로 장인어르신 만났던 거면 지연이 친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연이가 우연히 자긴 팔싹둥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 임신 이후에 만났었기에 그 여자가 사돈어르신한테 개월수를 속였던 거지. 그건 네 엄마 말이 맞을 거다. 나도 그 여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거짓말하고도 남을 여자였어. 오늘 하는 짓만 봐도 알 수 있잖니. 옆에서 잠자코 듣기만 하던 남편도 제 말을 거들었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제 방으로 가더군요. 여보, 도건이 괜찮겠죠? 시간이 약이지 뭐. 당신도 잘 알잖아. 그 여자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내 아들까지 괴롭혀? 그러게, 지현이 엄마가 그 여자일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 그나저나 지현이가 걱정이네요. 그 여자 닮은 구석이라곤 조금도 없는 착한 앤데 말이죠. 잘 이겨내길 바라야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 상간녀가 상견례 자리에 나타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예비 사부인으로 말입니다. 활력이 있으니 지금 좀 만나. 다음날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거절할까 하다가 아들 때문에 얽힌 관계라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마주보고 인사할 사이는 아니고 본론만 간단하게 얘기해. 제가 들어서자 상간녀는 독사의 눈을 하고선 절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제 그 말 당장 취소해. 우리 남편이 지연이 친부가 아니라니. 당신 미쳤어? 예상대로 상견례에서의 사건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군요. 막말하는 건 여전하구나. 지금 누구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야? 미친 거 맞지. 친아버지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친부가 아니라고 우겨?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또라이는 내가 아니라 고말숙 너지. 어디 속일 게 없어 천륜을 조작해? 지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지연이한테 내가 왜 부끄러워? 나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어. 그래? 그럼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겠네. 뭐? 네 딸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한 거 없다면서. 그럼 나 찾아와서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가서 유전자 검사부터 해봐.
지현이가 내 남편 친딸이 맞는지 아닌지 결과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야. 야, 지현이 우리 남편 딸 맞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지 나한테 들고 오라고. 그럼 네 남편이 친부라는 걸 인정해줄게. 네가 뭔데 인정을 한다는 거야? 우리 딸이 네 아들 좋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그러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왜 이 난리를 칠까? 네 남편하고 지연이한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만하냐? 그런데 아무도 네 말은 안 믿나 봐. 그러니 날 찾아와 행패를 부르지. 뭐, 행패? 야, 너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 하여튼 못 배운 티 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수준 떨어져. 뭐라고?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다 대고 욕이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지연이 친부가 누군지 가서 알려줘? 야, 지연이 남편 딸 맞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지 가져오라고. 네 말대로 남편 친부가 맞으면 내가 내 10손가락 모두 장을 지진다. 전 분에서 펄펄 뛰고 있는 상간녀를 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연이 아버지가 사돈 어르신이 아니라는 게 더 분명해지더군요. 나 참 머리가 나쁜 거야 뭐야. 날 찾아와서 협박하면 먹힐 줄 알았나 보지?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싶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요. 웬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누군가 싶어 얼굴을 봤더니 사돈 어르신이었어요. 부부가 날 잡았나? 지연이 아버진 왜 또 날 보자고 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하루 만에 거칠해진 사돈 어르신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도 피해자가 분명했으니까요. 사실 집사람 미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얘기도 다 들었고요. 사돈 어르신은 그 여자 뒤를 미행했다고 하더군요. 뭔가 의심이 들어서였겠죠. 상견례에서의 일은 죄송합니다. 전 우선 사돈 어르신께 사과를 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발단이 된 건 맞았으니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신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고말숙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어차피 다 들으셨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연이 엄마, 저랑은 굳이 따지자면 악연이라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네, 그렇겠죠. 지연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에 황당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때 제 결혼이 파토났던 이유, 지연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부는 저랑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였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친부를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연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지현이 5살 땐가 아내 몰래 병원에 갔었습니다. 지현이 동생을 가지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나 지현이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지연이가 이미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1달 정도 고민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내 얼굴을 보면 화가 나다고도 생글거리는 지연이를 보면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지연이가 어릴 적부터 아내보다는 절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고. 그래서 덮기를 했습니다.
지현이한테는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그만. 딸 얘기라면서 사돈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현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라고 어찌나 좋아하셨던지. 이미 가족이 된 아이인데 진실을 들춰서 못하나 싶더라고요. 저 평생 지현이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현이가 엄마를 닮지 않고 착하게 자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빠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간녀는 무슨 복이 있어 저런 남자를 만났나 싶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딱 하룻밤의 실수였습니다. 한 달 뒤인가 아내가 절 찾아왔었습니다. 제 아이를 가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얘기를 듣는데 상간녀가 꽃뱀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면 전병수 그 인간이랑 관계를 끝내기도 전에 사돈 어르신을 만났던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일은 저도 유감입니다.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그 집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저 뭐래?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하긴 자기 남편이 지연이 친아버지 맞다고 악을 쓰지. 당신한테 또 욕은 안 하고? 안 하긴 제 버릇 개주겠어요? 그래서 당신 뭘 했는데? 나한테 욕하지 말고 아니면 유전자 검사해서 결과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친아버지가 맞으면 내가 사과한다고. 그래? 그 여자 유전자 검사 할까? 당연히 안 하지. 결과 뻔한데 하겠어요? 말로만 아니라고 우기는 건데 하늘이 손바닥으로 가리지나? 지연이 아버진 이미 알고 있던 걸.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현이 아버지가 알고 있다니. 그 여자 만나고 나오는데 밖에서 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를 미행했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구나. 이상하다는 눈치는 옛날에 챘대요. 지현이 5살 때 병원 가서 검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는 왜? 지현이 동생을 가지고 싶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고민했대. 그런데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알게 된 거구나. 지연이가 친딸이 아니란 걸. 그쵸. 그래도 참 대단해요. 기른 적이 무섭다고 혼자 덮기로 했었대요. 그 사람도 참 속이 말이 아니었겠네. 남편도 지현이 아버지 얘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결혼을 계속 진행시킬 수는 없었어요.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전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들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말이죠. 엄마, 지현이 유전자 검사했대요. 누가? 걔 엄마가 했대? 아니요, 지현이가 직접 했대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불쑥 그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예상대로였어요. 지현이 아빠랑 불일치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현인 괜찮아? 뭐 각오했던 일이어서인지 상견례 때만큼은 충격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상처가 클 텐데.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집에 패 끼치기 싫다고. 지현이도 서서히 마음을 정리해가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며칠 후 지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지현이는 잠시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왔습니다. 도건 씨한테는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염치가 없네요.
안 본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말 안 해도 마음고생이 많다는 걸 알겠더군요. 염치가 없다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어른들 과거사에 희생양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 유전자 검사했다는 얘기 도건 씨한테 들으셨죠? 그래서 친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연인 친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뭐? 친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도 네가 친부 찾는 걸 아니? 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허락하셨다고? 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펄펄 뛰셨는데 그래서 고민하다 어머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도건 씨한테 아버님 친구분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연락처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요. 글쎄, 나도 그 사건 이후로 안 만난 지 오래돼서. 혹시 아버님 친구분들 중에 연락이 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연아, 친부를 꼭 만나야겠니? 오랫동안 네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널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 그래도 그 생각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지연이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친부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말이죠.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용무가 끝나자 지현이는 바로 일어서더군요.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저녁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하고 가란 말에도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서먹한 사이가 돼버린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지현인 친부 연락처를 알게 되면 전화 달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지현이가 다녀간 뒤 남편은 친구들을 통해 지연이 친부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후 한 친구를 통해 핸드폰 번호를 받게 됐죠. 뭐? 당신이 먼저 만나보겠다고요? 지현이에게 연락처만 넘기면 될 텐데 남편은 굳이 자신이 먼저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지현이 친부이기 전에 내 친구잖아. 언젠 절교했다면서요. 그거야 당신한테 한 짓이 하도 괘씸해서 그랬던 거고. 그럼 지금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무슨. 그 자식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지현이가 만났다가 더 상처받을까 봐. 하여튼 다정도 병이라더니 남의 집 일에 뭐 그리 마음을 쓰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랑 관계된 일이니까 그렇지. 하긴 나도 지연이가 그 인간 만난다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 자식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일부러 안 찾았던 거 아니에요? 남편은 친구에게 받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상간녀 때문에 그 인간하고 또 인연이 이어져야 하나 싶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와요. 우리 아들 얘긴 하지 말고요. 알았어. 당신 얘기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가 길어졌는지 초저녁에 만났다는 남편이 늦은 밤에 돼서 돌아왔더군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둘이 그동안 쌓인 회포라도 풀었나 봐. 남편은 한잔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수랑 한잔했어. 왜요? 딸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인간 마음이 심란하대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남편은 한숨만 쉬더군요. 웬 한숨이래? 남들이 보면 당신이 지연이 친부인 줄 알겠어요. 자기 딸 아니래.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수가 그러더라고. 자기 딸 아니라고. 그럼 그때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임신한 건 맞았대.
병수랑 같이 병원까지 갔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건데요? 혼외자 딸이 있다는 거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그게 아니고 병수 애가 아니었대. 뭐?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이랑 헤어지고 난 후 그 여자 행실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 뭔가 눈치가 이상해서 추궁했더니 실토를 하더라는 거야. 병수애 아니라고. 그 여자 도대체 뭐지? 지현이 지금 아버진 임신 이후에 만났다고 하고, 그럼 남자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 완전 꽃뱀이었네. 병수도 그 사실 알고 충격이 컸었나 보더라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한동안 엄청 방황했었대. 그거야 지은 죄가 있으니 죄값 받은 거고. 그럼 왜 그때 그 여자한테 차였다는 소문이 났던 거래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 여자가 퍼뜨렸던 소문일 수도 있고. 진짜 그 여자 가지가지 했구나. 근데 지현이 친부는 누구래요? 그것까진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할 뿐더러 애 아빠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그랬겠지. 뭐. 그나저나 지현이 어쩌죠? 나도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자기 엄마한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하면 충격이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차라리 연락처 못 구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해결될 일이면 좋지. 하지만 그런다고 덮어질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당신 지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요? 그럼 지현이가 충격받겠지? 당연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당신 같으면 충격 안 받겠는지. 그럼 어쩌지? 남편도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딸은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될 거라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좋은 수라도 있어? 지현이 말고 지현이 아버지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지현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자고?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기도 하고 지현이 아버지가 알아서 딸에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괜히 남의 가정 분란 일으키는 거 아닐까? 분란이야 이미 일어난 거고 이런 상황에선 거짓말하는 게 일을 더 키울 수 있다고요. 그날 지연이 못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친부를 꼭 만나야겠다잖아. 그래서 남편과 전 지연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전보다 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따님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저보단 지연이가 걱정이죠. 지연이는 좀 어떤가요? 요즘 집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엄마가 많이 미운가 봐요. 왜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딸 마음 알기에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지현이가 얼마 전 대게를 깠었다고.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뵙자고 한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지현이 생물학적인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지현이 아버지는 차마 친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병수, 그러니까 지현이가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따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생물학적인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현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니요. 어떻게 지현이한테 얘기해야 할지 저도 난감해서요. 이 사람이랑 의논해서 그래서 먼저 뵙자고 한 겁니다. 그랬군요. 어떤 얘기든 괜찮으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남편은 그 인간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지현이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지현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지현이 아버지 표정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말까지 더듬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것까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지연이 책임지기 싫어서.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캐물었는데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휴. 정숙한 여자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지현이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요.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현이 아버지는 괜찮다면서 가버렸습니다. 곧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따라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 쓰러지시겠어. 그게 더 자존심 상하실 거야. 혼자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정말 양파도 아니고 그 여잔 어떻게 까도 끝이 없어? 그러게 점잖은 분 같은데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 실수였대잖아요. 그 실수 책임지려고 결혼했던 거고.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나쁜 인간들한테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 내 말이. 인생 참 불공평하다. 그쵸? 남편도 저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제발 지현이라도 조금이나마 상처 덜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채 다 먹기도 전에 상간녀가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야, 문 열어!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초인종을 누르다 못해 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전 이웃 보기가 부끄러워 얼른 대문을 열어줬어요. 너야? 우리 남편한테 그런 거짓말한 게 너냐고!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전한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너 인생 곱게 살아. 딸 친부가 아니라고 나 엿먹인 것도 모자라 모함까지 해? 모함이라니? 이게 어디서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와서 행패야? 야, 그게 모함이 아니면 뭐야? 뭐? 내가 딴 남자가 있었다고? 네가 봤니? 봤냐고! 상간녀는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어느새 남편이 마당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행패?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나랑 우리 지연이를 세상의 몹쓸 사기꾼으로 만들었는데 당신 같으면 잠자코 있겠냐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사기꾼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당신 사기꾼 맞잖아. 그리고 거기에 지현이는 왜 끌어들여? 당신 같은 엄마 만나서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데.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내가 병수한테 직접 들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들은 얘기 다 까봐. 맞다. 당신이지? 친구가 버린 여자 주운 게. 쓰레기 수집이 취미인가 봐. 친구가 버린 여자도 줍게? 뭐? 당신 와이프 쓰레기 맞잖아. 병수 그 인간이 버렸으니까. 일종의 재활용인가? 저 여자랑 결혼한 게? 절 재활용 쓰레기 취급하는 상간녀 말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과하세요. 아들이 그 여자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뭐야?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왜 쌍으로 지랄이야? 엄마한테 쓰레기라고 한 거 당장 사과 못해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쓰레기 재활용 맞잖아. 어쩐지 난 처음부터 도건이 네가 마음에 안 들더라. 이깟 쓰레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서 잘난 척은. 아들에게까지 막말을 해대는 그 여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이 걸레야! 전 마당 구석에 있던 걸레빤물을 그대로 상간녀에게 뿌렸어요. 차가워. 어머, 야!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긴 걸레빤 냄새지. 너 같은 걸레한테는 이게 딱 어울린다고. 화가 난 상간녀가 달려와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들이 그 여자를 가로막았죠. 아야! 너 이 손 놓지 못해? 너 지금 이거 폭행이야? 폭행이라뇨?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입니다. 아들이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상간녀는 폭행이라면서 씩씩댔습니다. 야, 넌 예의도 없냐?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다워야 대접을 하죠.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주택입니까? 지현이 생각은 안 하세요? 생각하는 척 하기는. 그렇게 지현이를 아끼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야, 말 똑바로 해. 우리 아들한테 왜 화풀이야? 애초에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뭐? 머리끝까지 약이 오른 상간녀는 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뭔가를 제게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요. 그때 지현이 아버지와 지현이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엄마! 그들의 등장이 주춤하더군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당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엄마, 여긴 왜 또 와서 이 난리를 쳐? 뭐? 너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나 때문이라고? 엄마는 이게 진짜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아님, 왜겠어? 이 인간들이 널 사생아로 만들고 있잖아. 엄마, 도건 씨 부모님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부탁해서 알아봐 주신 거라고. 뭐? 넌 그런 부탁을 왜 이 인간들한테 해? 그럼 엄마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내가 친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피하기만 했잖아. 지현이 너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친부 맞다니까?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자기 약 혼자 나한테 뺏겼다고 앙심 품고 있다가 복수하는 거라니까? 당신 그만하지 못해? 고말숙은 끝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성은커녕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 잠깐 눈을 붙이고 깼는데 이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나는 생각에 와봤는데 진짜 여기 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아닙니다. 저희의 잠깐의 소동이지만. 그래, 지연아. 우린 괜찮으니 부모님 모시고 얼른 가봐. 뭔가 작은 돌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괘씸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현이 아버지와 지현이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그 여자 집에서 쫓겨났대요. 얼마 후 아들이 그 집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 지현이 엄마? 네, 지현이 아버지가 옷까지만 챙겨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지현이한테 들었어? 네, 퇴근 후 잠깐 회사 앞에서 만났었어요. 지현인 괜찮고? 마음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휴, 내가 다 마음이 안 좋네. 친부가 누군지는 알았다던? 그것까진 얘기 안 했다고 했어요. 친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은 인정했나 보네. 네, 지연이가 펑펑 울면서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대충 인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나 보네. 부모잖아요. 자식 이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나저나 지현이가 마음 정리 잘해야 할 텐데. 지현이 유학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잠시 만났던 거였어요. 갑자기? 원래 저 안 만났으면 유학 가려고 했었대요. 그것도 좋지.
뭔가에 열중하면 아픔도 빨리 잊을 수 있는 법이니까. 지현이 유학 간다는 소식에 한편으론 잘 결정했다 싶었는데요. 아들이 걱정되더군요. 예기치 못한 이별의 아픔이 어떤 건지 제가 이미 겪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마음을 잘 정리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보다 일을 더 열심히 했고요. 주말이면 운동에 열중하더라고요. 지현인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인사를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 힘내서 열심히 살아. 전 지현이를 대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힘내라고 위로했습니다.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었어요. 비록 어른들의 과거 악연으로 인해 제 아들과 지현이가 상처를 받았지만요.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호된 비바람만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수같이 비가 내린 다음 날 어느 때보다 깨끗한 파란 하늘이 펼쳐지듯 지현이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런 화창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참, 고말숙 그 여잔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권선징악, 영원한 진리 아니겠습니까?